대표 예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학생 10명의 1분당 맥박수를 조사한 거랍니다. 사실 뭘 조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료가 갖고 있는 값, 즉 별량이 중요한 거죠. 이때 이 10명의 맥박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라. 자, 얘네들 분산, 표준 편차, 즉 산포도를 구하는 흐름은 평균, 그리고 편차, 분산, 표준 편차의 순서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평균 값을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그럼 평균을 계산하려면요, 너희들은 자료들 싹 다 더할 겁니다. 그죠? 이거를 요렇게 다 더해 봅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얘네들 계산을 다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너희들 다 더한 걸 몇 개입니까? 10개니까 10으로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10분의 900이 되어서 90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덧셈을 해주면 되니까 요건 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럼 평균 구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분산을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수로 나눈, 즉 편차 제곱의 합으로,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너희들 당연히 자, 10개 10분의 자, 88 별량에서 90 뺀 편차의 제곱, 그리고 94에서 또 요렇게 90을 뺀 거의 제곱 해서 쭉쭉쭉 마지막 자료 90에서 90을 뺀 거의 제곱까지 이 10개에 대한 편차의 제곱의 합을 다 계산을 해주면요, 얘네들 또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얼마가 되냐면 4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너가 얼마냐? 오케이, 분산은 4였구나. 그럼 표준 편차는 자연스럽게 분산에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요, 얼마입니까? 루트 4, 즉 2가 되는 걸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여기 계산을 좀 생략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계산 연습 없이는 나중에 실전에서 버벅일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꼭 실전처럼 꼭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 표는 A, B, C, D 이 5명의 수학 성적 평균이 75점일 때에 뭘 줬답니까? 편차를 줬답니다. 그죠? 자,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x의 값을 구하라. 자, x 값더니 x는 편차 값이에요. 그죠? 자, 편차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 바로 편차의 총합은 얼마다? 무조건 0이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3에다가 마이너스 2 그리고 5 모든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얼마가 되어라? 0이 되어라. 그러므로 x값은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a의 성적을 알아내봐라. 자, 성적, 즉 별량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편차의 계산 방법은 별량에서, 즉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그죠? 자,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이양시켜주면요, 우리는 별량이 어떻게 계산되어진다? 평균 더하기 편차다. 요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평균 주어졌죠? 그리고 편차 주어지면 그 둘의 합이 그냥 별량의 값입니다. 오케이. 그럼 A는 당연히 평균 75점에 별량 마이너스 1이니 그들의 합은 얼마다? 74점이다. 그냥 요렇게 바로 계산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엔 누굴 구하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자, 우리가 어차피 편차도 알고 있고 평균도 알고 있으니 사실 평균은 몰라도 편차를 다 알고 있다면 표준 편차를 무리 없이 구할 수 있겠죠. 자, x값 우리가 마이너스 5라는 것까지도 앞서서 계산을 했으니까 모든 편차는 주어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쵸? 일단 먼저 분산부터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산은요, 자, 자료가 총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그 다음에 편차들을 제곱해서 모두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마이너스 5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5의 제곱 싹 다 계산을 해주면 1, 25, 9, 4,
25 해서 딱딱딱 계산해주면 6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너는 얼마입니까? 자, 12.8 이렇게 됩니까? 오케이. 그럼 표준 편차는요, 그냥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끝이죠. 루트 12.8이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느 수학 시험에서 남학생 8명의 평균과 그 다음 여학생 12명의 평균이 같고, 일단 8명, 12명, 근데 그들의 평균이 같고, 분산은 각각 6과 11이다. 이때 전체 20명의 수학 성적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얘네들 주어진 자료의 표현부터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남학생은요, 자료가 8개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8개가 일단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거를 표현을 좀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x1 하고 x2, x 아니고 a로 적을까요? 좋아. a1 하고 a2 점점점 해서 8명이니까 a8까지. 자, 요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학생은 B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B1, B2 해서 점점점 어디까지? B12까지. 자, 요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이 평균이 같다라는 뜻은요, 당연히 첫 번째, 얘네들 이 8개의 점수를 8개니까요 8로 나눈 값, 즉 8분의 A1 더하기 A2 쭉쭉쭉 어디까지? A8까지 너랑 그 다음에 12분의 B1 더하기 B2 더하기 점점점 B12 이게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각각의 분산은 얼마다? 6과 11이다. 그러면 이 평균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쌤이 여기서 평균을 그냥 우리가 m이라는 문자로 많이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m을 가지고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해주면 남학생은 a1-m, 자, 요게 편차가 되겠죠? 그거 제곱해서 너희들 8개를, 아이고 빼기죠, 8개를 다 요렇게 계산한 거에 총합 a8-m의 제곱 8개니까 당연히 나누기 8, 이게 얼마란 뜻입니까? 이게 6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학생의 12명에 대한 분산은 당연히 12분의 b1- 그 다음에 m제곱, 왜? 평균은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b2-m의 제곱 해서 12개를 요렇게 다 한 거겠죠? 그게 얼마다? 그게 11이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인 겁니다. 그쵸? 근데 이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20명에 대한 자료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 이 각각의 식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요 분자값, 요 덩어리의 합만 알아내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20명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에, 즉 분산부터 계산을 할 때 그 모든 12개의 자료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한 걸 다 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네모, 요 초록색이 되어 있는 요 자료값과 두 번째 요 초록색의 자료값의 합만 우리는 알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요 네모의, 네모가 아니군요. 요거 초록색, 요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48이 될 거고, 요건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11이니까 132가 되겠죠. 그래서 이 12명에 대한 분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 분산은 20명 20분의 모든 자료에서 평균을 뺀 편차의 제곱의 합, 즉 48과 132의 합이다. 요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0분의 요 친구 180인가요? 오케이. 너는 9구나.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값이니까 얼마구나? 루트 9, 3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각각의 별량의 값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 덩어리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자, 별량 5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7, x, 9, y, 11 이렇게 5개가 주어진 상황에서 평균은 9이고 분산은 5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라 가 문제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가 2개의 값이니까 자, 너희들을 한번 표현을 좀 해봐야 되겠다. 자, 평균을 나타내는 표현 5개의 자료를 모두 다 더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5로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어라? 넌 9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x와 y의 합이 얼마입니까? 바로 18이구나 라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자, 분산을 나타내는 식을 또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 자, 당연히 5개니까 자,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뺄 겁니다. 그쵸? 그럼 7에서 9 빼고 제곱, 그 다음에 x에서 9를 빼고 제곱, 그 다음에 9에서 9를 빼고 제곱, 자, 그 다음에 y에서 9를 빼고 제곱, 11에서 9를 빼고 제곱. 자, 계산해주면 얘네들 5분의, 자, 어차피 숫자로 나오는 친구들은 계산이 가능하니까, 자,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죠. 넌 0, 넌 4. 그러므로 x-9의 제곱, y-9의 제곱 플러스 8. 요게 얼마입니까? 5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결론은 내가 x, y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덩어리, 그죠? 덩어리 x-y의 제곱 더하기 y-9의 제곱은 얼마였구나, 이게 17이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지금 합에 대한 값을 줬는데, 자, 이거 제곱,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그죠? 이거 뭡니까 여러분?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좀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얘네들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요것만 따로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러면 너희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18y는 똑같이 있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8에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99, 81 99, 81 해서 162 이게 17이구나 하고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우리는 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x, y가 궁금한 게 아닌 이 덩어리의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구나 정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그대로 이양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에 x 플러스 y가 얼마입니까? 또 18이네요. 그 다음 빼기 162 더하기 17 하고 요 친구들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 계산해 보면 18의 제곱은 자, 88에 64 6 올라갔으니까 144 그리고 너는 18에서 324입니다. 자, 324에서 17을 먼저 더해줄까요? 그럼 14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얼마입니까? 179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각각의 값을 구한다 느낌이 아닌 이 덩어리의 값을 구한다의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자, 별량 5개 A, B, C, D, E 요 친구 평균이 20이고요. 그 표준 편차가 8일 때 이번에는 5개의 별량이 A 더하기 5, B 더하기 5, C 더하기 5, D 더하기 5, E 더하기 5 요렇게 5개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해봐. 자, 요게 문제인데 당연히 이것도요, 우리가 이 5개의 별량의 값을 알아내는 접근은 아니겠죠? 그쵸? 자, 그럼 평균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당연히 이 5개를 다 더한 걸 5로 나누면 얼마다?
20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들 5개 별량에 대한 자료의 합이 모두 100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네들 이 평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먼저 분산부터 얘기를 해주면 당연히 A에서 20을 뺀 거, 즉 B에서 20을 뺀 거, 그 다음 쭉쭉쭉 해서 그냥 자 2까지 이렇게 20을 빼서 제곱한 거, 즉 편차의 제곱의 합을 5개로 이렇게 나눠주면 너가 얼마가 나온다? 자, 이건 표준 편차가 8이기 때문에 분산은 제곱이죠. 그쵸? 이렇게 64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해서 결론은 요 위에 분자 자리에 있는 그죠? 요 덩어리의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적어 볼게요. 자, 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320인가요? 오케이. 해서 요 두 개의 값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우리가 나머지 자료들에 대한, 즉 이 A 더하기 5, B 더하기 5 각각 A, B, C, D, E에 모두 똑같이 5를 더한 이런 5개에 대한 자료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럼 요건 좀 색칠이 아니라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자, 요거 1번. 자, 이 5개 자료들에 대한 평균이니까 당연히 요렇게 5개를 다 더해야 되겠습니다. D 더하기 5, 그 다음에 2 더하기 5. 자, 그 다음에 너희들 당연히 또 5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5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 그리고 5가 5개니까 25, 요렇게 되겠나요? 그럼 너희들은 요 합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얼마입니까? 5분의 125이므로 아이고 평균 얼마 나왔구나? 25 나오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당연히 너희들 요 별량들에다가 평균이 이번엔 얼마였습니까? 25가 평균인 거죠. 그죠? 25를 빼서, 자, A 더하기 5라는 별량에 이렇게 평균 25를 빼서 제곱을 시키는 게 바로 편차의 제곱입니다. 요렇게 5개를 다 해줄 거예요. 자, 뭐 중간 과정 2개는 좀 생략하고요. 마지막 2 플러스 5에서 평균 25를 요렇게 빼서 제곱하고 5로 나눈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식 보면요, 이거 결국 계산하면 A-20제곱 B-20제곱 자 쭉쭉 해서 E-20제곱 어라라, 이거 누구랑 똑같습니까? 아까 앞서 구한 얘하고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당연히 얼마구나, 64구나 라고 얻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이네요. 얘네들 분산이 64니까 너희들 이 5개에 대한 자료의 표준 편차 얼마구나? 당연히 루트 8 나오겠구나. 계산이 됩니다. 루트 64니까 8이죠, 8. 루트 8이 아니라 8이다 하고, 평균은 25, 그리고 표준 편차는 8 하고 계산이 됩니다. 자, 해서요, 요 5번째 문제 있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요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따로 하나 선생님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n개의 자료가 요렇게 있습니다. 즉 별량이 요렇게 있는 겁니다. 자, 쭉쭉쭉 해서 이렇게 n번째 자료라고 한번 써보죠. 그리고 이 자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평균이나 혹은 분산 표준 편차를 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얘네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식까지 그냥 적어볼까요? 자, 얘네들 평균이 당연히 n개입니다. n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다 더할 겁니다. 이게 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평균을 가장 많이 대표하는 문자이기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 분산이 어떻게 계산될 거냐? 당연히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합이다 하고 요렇게 될 겁니다. 쭉 해서 마지막 n번째까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자료는 여전히 n개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S제곱이라고 요렇게 한번 문자로 그냥 표현만 해볼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표준 편차는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산에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S제곱에 루트 씌우면 당연히 이거 S의 부호는 반드시 양수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표준 편차는 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관계들이 들어있는 이 X1부터 XN까지, 즉 N개의 이 자료들에 대해서 이 자료들을요, 우리가 변환시킬 건데 어떻게 변환을 시킬 거냐면 똑같은 배만큼, 즉 A배를 할 거고, 그리고 똑같은 수만큼 더하거나 빼줄 겁니다. 자, 이 모양이 완전히 뭐랑 좀 흡사한 거냐면요, x라는 값을 마치 꼭 이렇게 ax 플러스 b, 똑같이 a배를 하고 b만큼을 더해준다라는 관점으로 1차 함수 꼴로 마치 바꾸는 모양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쌤이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1차 변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변량들을 1차 변환했을 땐 그 1차 변환된 자료들의 새로운 변량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 요거를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해서 자, 요 변량들을 1차 변환하면 각각 값이 어떻게 바뀌겠나요? 너희들이 ax1 다음 플러스 b 다음에 ax2 플러스 b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axn 플러스 b까지. 자, 요렇게 n개는 똑같지만 모든 변량들을 똑같이 a배하고 b를 더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자, 어디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이 새로운 변량, 요 친구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알아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평균부터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히 평균은 n개니까요. n분의. 자, 이 자료에서 평균을 빼줄 겁니다. 그죠? 평균을 빼주는 게 아니고 다 더해줄 거죠? 그러면 ax1 더하기 b 더하기 ax2 더하기 b. 자, 요렇게 얘네들을 다 더할 겁니다. 그러면 자, 똑같은 다항식 얘네들 꼭 그 동류항 우리 분류하는 것처럼요, a가 들어있는 애들로 다 묶을 수 있겠죠. 그럼 결국 x1부터 쭉쭉쭉 해서 어디 묶입니까? xn까지 묶이고요. 자, 이 b는 몇 개 있습니까? 모두 n개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bn이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 가만 보시면 자, n분의 너와 다음 n분의 bn으로 쪼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합이 고스란히 이게 지금 모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죠. 오케이, 이거 m 평균값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너 n 약분하면 되니까 이 결론이 넌 얼마 나오는구나? am 더하기 b가 나오게 되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한번 비교를 좀 해보세요. 원래 얘네들 평균이 m이었어요. 근데 이 평균도 어떻게 바뀌었나? a배 되고 b를 더했다. 아, 변량을 1차 변환시킨 만큼 평균도 1차 변환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5개 변량들에 대한 분산 한번 표현해보죠. 자, 그럼 분산은 당연히 변량이 요겁니다. 이 변량에서 누구를 뺍니까? 평균을 뺍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빼겠다는 얘기니까요, b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요, 쌤이 요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b가 사라져서 누구만 남냐면 요렇게 am만 남고요, 제곱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다음 자료 요렇게 또 들어오겠죠. 해서 n번째 있는 ax2 마이너스 am 제곱으로 요렇게 들어올 거고, 당연히 n개의 자료니까 나누기 n 들어왔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a로 다 요거를 우리가 묶어서 제곱을 취한 다음 밖으로 빼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앞으로 a제곱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a제곱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있어요. 그럼 a제곱으로 그래 다 묶어버려. 그럼 남는 건 누굽니까? x1 마이너스 m의 제곱만.
x2 마이너스 m의 제곱만 하고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분모는 여전히 n이죠. 그죠? 오케이. 그런데 또 봤더니 우와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게 지금 여기까지 요게 지금 정확하게 요 x1부터 xn까지 기존에 얘를 변환시키기 전에 분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고스란히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아, 너 이 계산 결과 값은 어떻게 나오겠구나? a제곱 s제곱이 나오겠구나. 자, 그럼 비교하는 겁니다. 변환시키기 이전의 분산 값을 우리는 변환하고 났을 때의 분산을 비교해보면 이 몇 배 했는지 a배에 대한 제곱을 그냥 곱해주면 계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마지막 세 번째 표준 편차는요. 요 값에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또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정해주는 절대값만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또 계산을 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원래 기존에 있던 표준 편차를 어떻게 했다? a배 한 거에 절대값만 곱해줬구나 라고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여러분한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실제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1차 변환된 자료를 주었을 때는요. 이 1차 변환된 친구들을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계산했던 얘네들을 요 계산 결과를 가지고 이 값들을 알아낼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요 1차 변환된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꼭 숙련시켜서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